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이날은 유럽 그리고 미국 모두 다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을 먼저 보시면 기술주가 특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대형 IT 종목들이 강했었는데요. 이날 나스닥은 1.8% 올라가면서 12,000 거의 400선 근처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가운데 다우지수가 0.9% 비슷하게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S&P 500은 역시 성장주와 기술주들의 중심이 상승세를 타면서 1.4%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보고요. 그 다음에 지표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우선 2분기 실적 시즌 은행주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 3분의 1 정도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지난주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애플과 아마존이 목요일 날 장 마치고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호실적도 나왔고 거기에다가 전망까지 좋은 그런 긍정적인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 모든 종목들이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눈높이가 낮아진 그런 실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이날 분위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주가 좋았던 건 아닙니다. 이 스트리밍 업체라든지 그리고 소비재 대장주들 몇 종목들은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실적을 가지고 좀 차별화되는 그런 장세도 나와줬습니다. 네, 다음 경제지표 체크해 보겠는데요. 한마디로 고물가는 지속이 됐는데 소비는 계속해서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6월 개인 소비 지출이 나왔는데요. 이제 이 지표는 연준이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지표가 잘 나오면은 금리 인상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전년 대비 6.8% 올랐습니다.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변동성이 큰 물품들을 제외를 하더라도 전년 대비 4.8% 올랐습니다. 6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한 데 이어서 이 지표까지 동시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연준에서는 고강도 긴축이 더 이어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봤습니다. 자,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이 경기에 대한 심리를 읽어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역대 최저치에서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신뢰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약간의 회복 정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소비가 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강도 긴축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 또 어느 정도 나와줬습니다. 자, 다음 섹터하고 업종별로는 볼 텐데요. 평균 1.4%, 그러니까 목요일 날 1.2% 올랐는데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상승 탄력을 키우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모든 업종이 올라왔던 건 아니고요. 지금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이쪽에서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좋았는데요. 가장 강했던 게 유가 상승하면서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 밑으로 경기 소비재가 4.2%로 따라 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 소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소비가 강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섹터가 전반적으로 크게 뛰어오를 수 있었고요. 나머지 섹터들은 이제 이러한 흐름에 견인당하면서 모두 다 상승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필수 소비재는 프록트앤갬블, 대표적인 미국의 소비재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실적이 잘 안 나오게 되면서 워낙에 이제 시총 규모가 크다 보니까 섹터 자체도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0.7% 하락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목으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견인했던 시장이죠. 이제 위에 있는 그 종목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들이 되겠는데요. 굉장히 세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대형 IT 종목에서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저는 이제 아마존입니다. 무려 이 큰 종목이 10% 이상 아주 강하게 올라갔고요. 또 실적 잘 냈던 애플, 시가총액 1위죠. 또 상징성이 있는 기업인데 여기도 3.2% 아주 강하게 올라가줬습니다. 모두 다 실적과 전망이 좋았고 특히 아마존은 지금 앞으로 신사업 중에서는 또 클라우드를 계속해서 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망까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큰 종목들이 강하게 가다 보니까 구글의 회사 알파벳이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러한 흐름을 잘 타면서 동반해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개별적으로 소송 같은 이슈가 있는 이런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광고 회사인데도 이렇게 분위기가 달랐다는 점
지금 개별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체크해 보겠습니다. 5.7%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 전기차와 관련된 구매 세액 공제 한도가 포함되지 않다라는 지금 정치권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전기차 사이가 좀 더 수월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 올랐고요. 포드하고 GM도 전기차 만들죠.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동반해서 같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7% 올라가게 되면서 미국장에서는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업황 분위기가 점점 개선되는 흐름으로 한 주를 보냈었는데요. 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이제 하락한 종목들이 일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우선은 좋은 것부터 얘기하자면 미국 상하원 쪽에서 반도체를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법안이 통과를 다 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렇다 보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것이 반도체 장비죠. 장비부터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램 리서치라든지 CLA 코퍼레이션 이런 종목들이 3% 중후반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이미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같은 상승세를 띠게 되면서 반도체 장비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이제 부진했던 종목들과의 그런 상관관계를 좀 보자면 인텔이 가장 약했는데요. 8.5% 실적이 부진해서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쟁사가 AMD거든요. 3% 올라가게 되면서 적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런 그림으로 움직이는 반도체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헬스케어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부진할 때는 헬스케어 쪽이 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하단을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헬스케어 쪽에서는 그동안의 자금이 이런 쪽으로 다시 빠져나가게 되면서 하락을 하는 많이 밀린 건 아닙니다. 약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악재가 하나 있는 회사 에브비가 되겠는데요. 4.1% 개별적인 악재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실적이 안 좋았고 또 그리고 오피오이드 진통제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소송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이 소송 대비를 하려고 회사 측에서 충당금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악재가 됐고요. 그리고 주력 약품들이 내년부터 바이오시밀러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약을 갖고 있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에브비에 대해서 이날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재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이쪽입니다. 여기 딱 봐도 가장 큰 종목이 프록텐 갬블 되겠습니다. 6.1%고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치과 쪽에서 오랄비, 그리고 페브리즈, 질레트 이런 거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참 심하구나. 원자재에 대한 부담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잠시 후에 특징주 때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프록터 앤 갬블이 흔들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처치 앤 드와이트 회사명만 들어보면 상당히 좀 낯선 그런 회사인데요. 세탁 세제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멘 해머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같이 연동해서 같은 관점에서 이날 하락을 했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좋았는데 이날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걸 연결을 좀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나고요. 이 회사는 이제 방막 태양 전지 패널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무려 12%나 급등을 하면서 목요일 날에도 이게 세게 올라갔는데 금요일 날에도 더 세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실적과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매출이 1% 하락했고 주당 순이익이 0.52달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망치를 모두 다 상회하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매출 전망을 상당히 파격적으로 내놨습니다. 1억 5천만 달러가 시장의 예상이었었는데 사측에서 25억을 얘기했습니다. 무려 24억을 더 벌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미국하고 인도 쪽에서 이런 새로운 제조시설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미국 상원에서 태양광과 관련해서 제조, 설치 이런 쪽에 대한 보조금이 들어온다라는 긍정적인 호재가 나오면서 이날 다 올라갔습니다. 퍼스트 솔라 12% 오른 9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다음은 프록터앤갬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소매 업체가 되겠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3% 올랐고 주당 순이익은 전년 대비 7% 올랐습니다. 다 올랐는데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중국에서 봉쇄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사업을 철수했고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 압박과 또 부담스러운 운임 비용까지 겹치게 되면서 악재 투성이었습니다. 6.1% 하락하면서 최근에 좀 상승세를 쫙 하면서 한 5거래일 정도, 6거래일 정도 타고 올라갔다가 한 번에 떨어지는 그런 프록터앤갬블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측에서는 내년에도 이런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날 시장의 힘을 또 빼는 역할을 하죠. 13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보겠습니다. 자, 유럽은 1% 이상의 상승세를 고르게 보여줬습니다. 그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지금 며칠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경제 지표만 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그리고 미국의 연준이 있다면 유럽에서는 ECB가 있죠. ECB 쪽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신경 쓰지를 않고 있고 이날 시장에서 실적 발표가 나온 게 은행주 스탠다드 차터드,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쪽이죠. 그리고 스페인 대형은행 쪽에서도 긍정적인 실적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앞을 내다보고 있는 유럽이 되겠습니다. 이날 독일과 프랑스가 1.5% 이상 올랐고요. 영국도 역시 1% 이상의 상승세로 따라붙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100달러 근처까지 갑니다. 2.2%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GDP 성장,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악재가 되고 있는데 이미 지난 일이고 또 실적에 대한 경기 자신감.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미국 경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런 언급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었고요. 또 오펙 플러스 앞둔 상황에서 공급 규모가 줄지 않고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도 좋게 봤습니다. 98달러까지 갔고요. 그리고 달러 약세 때문에 국제 구리 가격이 올라갑니다. 2% 상당히 세게 올라갔고 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있었습니다. 금값이 0.7% 올라가면서 빅테크들이 잘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 경기에 대한 그런 우려된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2.3bp 내려갔습니다. 연준에 대한 이런 행보가 좀 부담되는 것도 반영이 됐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재료 있었나요? 예, 대형 IT 기업들의 호실적과 경제 환경 전반에 대한 우려가 감소한 데 힘입어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에서 1.9%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7월 한 달간 다우 지수는 6.7%, S&P 500은 9.1, 나스닥 지수는 12.4% 각각 상승했으며 이들 지수의 7월 상승률은 2020년 이후 최대치였는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 중 72%가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내놓은 점이 시장의 반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메이저 석유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주가는 급등해 에너지 업종의 상승이 두드러졌으며 이로 인해 이른바 불로소득세 입법에 대한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엑슨의 2분기 순이익은 179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이것은 전망치였던 169억 달러를 크게 웃돈 것이었으며 쉐브론 역시 2, 4분기 중 116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99억 달러를 대폭 상회하며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국의 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프랑스의 토탈, 이탈리아의 에니 등 유럽 기반의 석유 메이저들 역시 막대한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석유 업체들이 그동안의 주장과는 달리 고유가로 인해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한 부당이익 환수 요구 압력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업체들이 고유가로 부당이익을 받고 있다면 가격 인하를 촉구하고 이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석유 메이저들의 막대한 흑자는 정치권의 공격 속에 각국의 불로소득세 입법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쉐보론과 엑선모빌은 수요 확대에 맞춰 공급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적 발표를 통해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자본 지출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대신 막대한 흑자를 자사주 매입과 주주들에 대한 배당 확대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와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 외국 자본이 신흥시장에서 사상 최장 기간인 5개월 연속 이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협회 IIF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신흥국 주식과 채권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38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7월 한 달간 무려 105억 달러에 달하는 자본이 이탈했다고 밝혔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관련 통계를 추적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5개월 연속 자본 유출은 처음이었으며 선진국 자본시장에서 발행된 신흥국 채권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된 가운데 JP 모건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올 들어 현재까지 신흥국 외국환 표시 채권 펀드인 EM 펀드에서 회수해간 자금 규모가 약 3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며 신흥국 채권 가격이 폭락한 반면 수익률은 폭등하면서 미국 국채율과 신흥시장의 최소 20개국의 외국환 표시 채권 수익률 격차인 스프레드가 최근 1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졌으며 선진국의 금리가 오르자 금리 차익을 노리고 신흥국 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르게 청산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중국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리바바가 그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예비 상장 폐지 리스트에 올랐다는 소식으로 지난 금요일 회사 주가는 11% 이상 급락한 89달러 3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EC는 알리바바와 중국의 패션 전문 이커머스인 모구지에 반려동물 플랫폼인 보치, 모바일 인터넷 기업인 치타 모바일, 그리고 금속 부품 제조업체 하이웨이 홀딩스를 명단에 올렸는데요. 이 법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대중압박 정책으로 미국은 2020년 통과돼 작년 시행된 외국기업 책임법에 따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 3년 연속 미국 회계당국의 조사를 받지 않으면 증권거래가 금지당할 수 있으며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2024년 봄까지 회계감사인이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지 않으면 증권거래가 중단됩니다. 한편 중국은 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회계장부를 보는 것에 대해 국가안보 이유를 들어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미국 연방의회의 산하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26개로 시가총액은 3월 말 기준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7월 제조 PMI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하락한 52이며 이어 상무부의 6월 건설 지출, S&P 글로벌의 7월 제조 PMI 지수가 발표되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데본 에너지, 핀트레스트, 사이먼 프로퍼티스, 제이콥스 엔지니어링, 젠워스 파이낸셜, 다비타, 애플렉, CNA 파이낸셜, 체크포인트, HSBC 홀딩, 레티스 세미컨덕터, 센미나코프, 온세마이컨덕터, 그리고 글로벌 페이먼트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외신센터입니다. 미국에서는 PCE 지수, 중국에서는 PMI 지수, 계속해서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표로 확인하는 그런 해석하는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신의 분위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미국의 하원 의장이죠. 낸시 펠로시 의장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다고 합니다. 어떠한 의도로 움직이는 건지 오늘 외신 내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외신센터입니다.